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홍성 한우가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22일 광천에서 홍콩으로 수출될 한우 출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한우는 경매를 통해 엄선된 고품질 제품으로 홍콩 현지 고급 레스토랑과 5성급 호텔 등 프리미엄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홍성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해외 시장에 알려 수출 판로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고품질 홍성 한우를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도축장, 수출업체와 함께 공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홍성 한우라는 이름 자체가 K한우로 인정받도록 해외 시장을 넓혀 가겠습니다. 태안군이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와 청렴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12.46%로 유사단체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고 화력발전소 폐쇄로 군 세입의 약 44%인 26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희신 태안군수는 오는 29일 행안부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9월에는 국회를 찾아 부처 반영 사업의 정부안 유지와 미반영 사업의 추가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원인을 분석해 올해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노력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기재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22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진시와 국회의원실 간 첫 협력 활동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는 당진안 개발 관련 정부 예산 반영과 당진 아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 제조사 대상 선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시는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신 태안군수가 민선국이 첫 8개 읍면 방문에 나섭니다. 윤 군수는 오는 27일 태안읍과 남면을 시작으로 31일까지 8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취임 인사를 전하고 민선국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읍면 방문 시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소통할 예정입니다. 윤 군수는 군정 출범 초기인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파악과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연두 순방을 통해 공식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 처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3사와 협력해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발전 3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차 대상지로는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초대 1위, 태안군 소원면 신덕 1, 2 등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설치와 주민교육이 지원되며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시설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충남도는 추가 공모를 통해 올해 마을 10곳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당진시의회 원구성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회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명진 임시의장은 가급적 오늘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한 뒤 오후 4시 속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20분쯤 양당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산회하고 오는 24일 다시 개의해 의장 선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이후 12일 만에 다시 원구성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된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2명의 의원이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당내 조율에 실패했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장단 선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신하겠다던 시의원들이 자리 싸움만 벌이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15개 시군의회 가운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곳은 당진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박정주, 홍성군 군수가 22일 충남방송에서 헬로 이슈토크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정 보고와 간부 회의를 폐지하고 전자결제를 확대하는 등 조직 문화를 혁신해 행정력을 주민들에게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호 결제 정책인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한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박 군수가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24일에 방송됩니다. 윤희신 태안군수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운영 중인 해수욕장 21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윤 군수는 지난 20일 마건포와 몽산포 등 5개 해수욕장을 방문했으며 오는 24일까지 나머지 16곳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근무자 등 현장의 건의 불편 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안 지역 21개 해수욕장은 모두 개장했으며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됩니다. 홍성군 의회가 21일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의사 일정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 구성된 불법 쓰레기 대책 특별위원회와 홍성군 청사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개회 첫날 이정희 의원과 권영식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각각 폐연 수막 자원 순환과 의회 집행기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중국 장수성 대표단과 교류회의를 열고 인공지능과 환경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남도와 장수성 대표단은 그린 수소와 바이오 제조, AI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교류와 문화 청소년 분야 교류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장수성 대표단은 박수현 지사와 조철기 도의회 의장의 장수성 방문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사과 농사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나무를 묘목의 병풍처럼 나란히 키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지형을 바꿀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의 한 사과 농가. 화분처럼 생긴 포트 480여 개의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땅과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나무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이른바 다축 평면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년 전 포트묘를 활용한 다축 평면 재배법을 사과 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작년 취재진이 리포트로 소개한 농가입니다. 2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서 밭으로 옮겨 심은 나무에는 어느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과 모양과 크기, 색깔까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외려 더 좋습니다. 햇빛 잘 들어가고 관력이 편있고. 사방으로 가지가 빽빽하게 뻗는 기존 방추형 재배법과 달리 나무 폭이 얇고 그늘이 지지 않아 통풍과 채광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사과 농가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포트묘의 장점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밭에 심으면 첫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포트묘는 심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가능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포트묘를 약 20개월 동안 키운 뒤 본고아원에 정식하면 당연도 수확이 가능해 초기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관행 재배보다 최대 3배 정도 높은 조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성공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재배법은 주변 농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은 15헥타르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인 3헥타르가 포트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키우면 되니까 묘목을. 그래서 2년 키워가지고 3년째 밭에다가 정식 해버리면 바로 그 해부터 사과가 열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농가에서는 좋아요. 이 당진 쪽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히트예요, 아주. 조기 수확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입증되자 당진시도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 묘목을 활용한 다축가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현장 컨설팅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포트묘를 활용한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을 4년 뒤엔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충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로 우량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셀트리온을 유치한 예산군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기업을 추가로 유치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공신력 있고 지역에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예산군 전체에 좀 쫙 퍼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매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나섭니다. 최근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예당호 등 예산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부족한 숙박 인프라 탓에 스쳐가는 관광에 그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군은 충남도, 호반그룹과 손잡고 옛 덕산원천 호텔 부지에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현 지사님과 호반그룹과 사업에 연계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도청 소재지 주변에 최고의 프라이빗한 호텔이 하나 생기는 게 제 소원이고 호반그룹에서 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덕산온천은 개발이 훨씬 빨라지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 같은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산군은 충남도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 등 현안에 속도를 내고 도청 소재지에 맞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함께하는 그런 정책들,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기업들 유치에 있어서 우량 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앵커 기업들 이런 것들 유치하는데 충남도와 합심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 많이 유치하는 게 기업 유치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예산군. 민선국이 예산군의 구상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홍성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홍성군과 청운대, LG헬로비전은 21일 지역 농축산물 제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운대는 홍성 마늘 한우 스테이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LG헬로비전은 커머스 방송과 TV, 온라인 플랫폼에서 홍보와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판로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서산과 당진 등 도내 8개 항만 44개 사업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항만별 특성에 맞춰 미래 에너지와 물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진항에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와 양곡 부두, LNG 생산기지 항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항은 5부두 접안 능력을 기존 2000TEU급에서 4000TEU급으로 확대하고 항만시설용 부지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태안항에는 해상풍력 운영 관리 부두가 새로 반영됐고 북경열 비열도에는 다목적 부두와 접안시설, 헬기 착륙장 등이 조성될 방침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 온열질환 추정 환자 수가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열탈진이 55.4%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과 열사병, 열실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38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야외 작업 현장과 도로가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전체의 70% 이상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충남도는 폭염 119 구급대를 운영하고 24시간 응급상황관리센터 의료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깐마늘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태안군은 21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깐마늘 생산시설 첫 출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깐마늘 생산시설은 통마늘의 선별부터 탈피, 세척과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태안군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깐마늘 공정을 자동화함에 따라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깐 마늘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사전 수요처를 파악해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재배 농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우리 유통센터라든가 조공법인 이런 기구를 통해서 유통과 판매, 이런 가공과 판매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의 첫 출발을 계기로 해서 마늘 그리고 태안의 작물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또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핵심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립국악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건립, 보원사 장경각, 관리동 건립 등 4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 국립공학원 분원 건립은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서산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이 시장은 설계비 17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이 축산농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달 10일을 축산 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 내부와 주변 환경을 정비해 악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매달 10일 분뇨 수거와 폐기물 처리, 축사 대청소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홍성군은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